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월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보훈 정책 등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남용 충남 서부보훈지청장 나오셨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6월 5일자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3월 4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네. 국가보훈부 출범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통해 네. 인류 보훈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네. 독립과 호국, 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62년 만에 이루어지는 보훈부 승격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인류 보훈의 초석을 세우고 강화된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네.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보훈 정책이나 사업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부가 아닌 처로 운영되면서 보훈가족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변화는 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네.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직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특히 보상과 의료, 복지 등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한다는 신뢰 속에 네.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지청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나라와 계례를 위해 희생하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1년 365일 존경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 특히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과 또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6월 한 달만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호국보훈의 달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보훈 문화가 널리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내 현충 시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찾을 것 같은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충 시설이라고 하면은 국가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네. 충남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충 시설이 15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85개소, 국가수호 관련 시설은 70개소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현충 시설 몇 곳을 소개해드리면 홍성군에는 김자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고요. 예산군에는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충희사가 있습니다. 네. 또 청양군에는 최익현 선생을 기리는 모독사가 있고요. 네. 당진시에는 소설, 상록수로 유명한 시문 선생님의 필경사가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에는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의 기념관이 있고요. 네. 서천군에는 이상재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을 통해서도 전국의 보훈 기념관을 직접 가지 않아도 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충남도 내 곳곳에 다양한 현충 시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앱을 통해서 어플을 네. 통해서도 이렇게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충남 지역에 보훈 대상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충남 지역에는 약 32,700여 보훈 가구가 계십니다. 네. 전국에 83만 4천여 보훈 가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대상별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유족이 430가구, 전공상 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17,600여 가구, 그리고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가 9,600여 가구, 네. 기타 제대군인 등을 포함해서 5,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이제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 급여금 지급을 비롯해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분의 보훈 가족도 소홀함이 없이 든든한 보훈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훈 대상자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의료 서비스인데요.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광역시의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에 민간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74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고 또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네. 보훈 기념행사를 포함해 다양한 선양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네,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그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서 네. 어떤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그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라든지 신청 절차를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도 네. 저희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렵고 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청소와 말벗, 밑반찬 지원 등 가사 활동을 보조해드리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적극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 지역은 독립운동 역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독립운동가도 많이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좀 현황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충남 지역은 그 독립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으로 포상을 받으신 분이 약 1,7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널리 알려진 독립유공자가 많이 계십니다. 네.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 중 최고 등급의 훈격인 대한민국장을 33분이 이제 받으셨는데요. 네. 이분들 중에 충남 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네. 또는 활동하였던 분이 총 6분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홍성에는 청산리 대첩의 영웅 백야 김자진 장군님이 계시고요. 또 림의 침묵을 쓴 만해 한용운 선생님. 네. 그리고 예산에는 홍코구 의거의 영원한 불꽃 청년 매헌 윤봉길 의사님. 네. 또 청양에는 한말 대표적인 유학자이며 의병장이신 면함 최익현 선생님. 네. 그리고 천안에는 아운의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유관순 열사님. 네.
그리고 부여에는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치셨던 소죽, 임병직 선생님 등 6분이 이에 해당하십니다. 네. 그 외에도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인 태안의 옥파 이종일 선생님, 네. 민족의 큰 스승이신 서천의 올람 이상재 선생님, 그리고 4대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예산의 수당 이남규 선생님, 그리고 문학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신 당진의 시문 선생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천안의 서고 이동영 선생님 등 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으신 유명하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에 참여는 했지만 서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서훈 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포상은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을 계기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의 경우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623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에서 발굴하여 포상된 인원이 525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발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홍성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연구 영역을 통해 미소훈자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청에서도 2021년부터 자체 공무원 연구 모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수영 명부 등을 참조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분을 발굴해서 포상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관내에서 소원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마지막 한 분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고요. 네. 그러한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애국 애족의 마음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교육도 잘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더해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훈 정신은 나라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네.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가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요. 네. 저희 국가보훈부에서는 매월 유튜브로 제공되는 랜선으로 떠나는 보훈 역사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관내 학교에 제공하고 보훈 기념일 등을 계기로 자체 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소년들에게 좀 더 쉽게 보훈을 알리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보훈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보훈 선양행사 참여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훈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MOU를 체결한 학교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문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호국 보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국내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함께 현충 시설 방문 봉사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랜선으로 떠나는 보훈 역사 여행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매월 그 보훈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 5.18과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MOU를 체결한 학교와 또 다양한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진행된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4월 11일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데요. 그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내포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교구를 보내서 이런 그 임시정부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런 걸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입체 퍼즐을 이렇게 제작하기도 하면서 네.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고요. 네. 또한 저희들이 5월 8일 날 청사 오픈하우스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그 관내에 조양 유치원생 30여 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청에서 나라 사랑이라든지 또 이렇게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라든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나라 사랑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네. 그 뜻깊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또 이제 경험들을 또 역사 공부도 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좀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혹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금년은 그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신 그 6.25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국민의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그 제복을 증정해드리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6.25 참전 유공자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출신 학교에 그 명비를 세우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모교 학생들이 그 선배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들이 당진 초등학교에 6.25 참전 유공자 명비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형 보훈 문화제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네. 오는 6월 10일에는 내포 홍해공원 야외 무대에서 네. 3대 독립운동의 하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60만세 운동의 의의를 기리는 60 독립만세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네. 또 7월 15일에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 보훈을 테마로 해서 호국 음악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친근하게 보훈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보훈은 그 지난날 애국에 대한 보답이고 또 미래의 애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보훈은 국민과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특히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보답하기 위해 보훈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회에 보훈 문화가 널리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전국 보훈관서에서 추진하는 보훈 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보훈 행사에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오늘 지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도내 보훈 정책 방향과 과제 설명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갖는 의미와 함께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